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주택인데요. 토지 면적은 151평, 건물 면적은 1층과 2층 합쳐서 총 72평입니다. 보시면 마당이 넓게 있고 어느 정도 조경도 되어 있고요. 전부 보이진 않지만 휘어진 모양새를 보아하니 좀 비싸 보이는 소나무 한 그루도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데크가 있고 2층에는 베란다도 있습니다. 한쪽에 보시면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나무 식탁과 파라솔이 보이고요. 여기도 뭔가 창고처럼 보이긴 하죠. 잘 보이지 않는데 일단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었을 때는 마당의 관리 상태, 집의 외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이 건물 언제 지어졌냐?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2007년 11월 8일에 준공이 된 17년 정도 된 꽤나 연식이 있는 주택입니다. 자, 마당이 있는 쪽을 다시 보시면요. 관리 잘 되어 있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싸 보이는 소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뒤에는 뭔가 모르게 창고처럼 생긴 게 하나 있고요. 그 앞에는 작물을 지금 재배 중인 것 같죠. 그 말은 뭐냐? 사람이 계속 거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마당이었고요. 반대로 온 겁니다. 이 반대편에는 돌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옆에는 그네가 있는 쌍둥이 주택이 하나 더 있는데 비슷한 주택이 모여있는 주택단지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 조금 더 자세히 다가가 볼게요. 먼저 여기가 어디냐면 이 파라솔 이쪽, 이쪽을 바라본 겁니다. 바라보시면 외벽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된다면 비가 오는 날에는 물기가 들어가고 습해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겠죠. 사진을 보시면 내부 목재 합판인가요? 사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창고 비슷하게 사용 중이네요. 깊숙한 곳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샷실을 포함해서 이 공간들 덮여있는 지붕, 보일러실, 원래는 건축상 도면에 없는 제10의 건물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는 비싸 보이는 소나무 기억하시죠? 그 뒤에 있는 창고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육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창고입니다. 이렇게 건물 외부에 있는 모습들을 살펴봤으니까 내부도 한번 볼게요. 내부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구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사람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깔끔해 보입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1층부터 볼게요. 이쪽이 정면입니다. 차를 주차하고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 방은 하나 있습니다. 평수가 30평 정도 되는데 거실을 제외하고 방이 하나입니다. 방 안에 드레스룸도 있는데 방이랑 크기가 비슷해요. 욕실은 두 개가 있고요. 일반적인 구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는 가족실과 방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전반적인 집 외부와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뭘 봐야 될까요?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은데 임차인인지 살펴봐야겠죠.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 박 씨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전입을 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봐야겠죠. 5천만 원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액 다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관련하여서는 문제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기타 사항을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임차인 명의의 무상 임차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실질적으로 금전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이나 토지나 똑같이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2022년 3월 2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권리들은 전부 소멸합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이네요. 마지막으로 금액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서류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고 갈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본권 토지 위 정원수 밑에 수목장을 안치하였다라는 문구가 있죠. 어디에 안치했다고요? 정원수, 소나무 밑에. 자, 비싸 보였던 그 소나무,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목장이 안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시에 이 수목장 이전을 전제로 평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정평가는 전제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전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 토지의 진입로는 타인 소유의 토지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진입로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지도를 보시면 다리를 지나고 나면 이 도로 있죠. 경매에 나온 거는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경매에 나온 게 아닙니다. 소유자도 달라요. 웃긴 게 뭐냐면요, 주택이 몇 채 있습니까? 한 채, 두 채, 세 채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주택을 지었을 때 이 도로 부분을 생각 안 했을까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분의 1씩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도로에 토지 대장을 떼보니까 2번 주택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3번 주택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집은 도로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주택에 입찰을 하고자 한다면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이분을 통해서 지분을 매입을 한다거나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목장과 토지 진입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라면 절대로 입찰하지 않을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보자면 지금 경매 나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 옆에 주택은 6억 2,700, 여기는 6억 3,600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감정평가된 금액은 8억입니다. 훨씬 평가 금액이 높죠. 왜냐하면 이 토지들에 비해서 이 주택은 토지 면적이 120제곱미터 정도 더 큽니다. 자, 1제곱미터당 100만원으로 평가되었어요. 120제곱미터면 1억 2천이죠. 더하면 한 7억 5천쯤 나올 겁니다. 7.5억 정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죠. 이런 금액으로 평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6.2억 보이시죠? 6.8억 보이시죠? 이 두 개가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이 경매 나온 이 주택과 가장 유사합니다. 정말 비슷해요. 근데 거래 금액은 이렇죠. 평균 6.5억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경매 물건이 신축급이라면 모를까. 거의 20년이 다 된 건물인데 감정평가된 금액이 꽤 많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유찰되어서 어디까지 떨어졌냐? 2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입찰을 꺼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 물건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